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천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원 차장입니다. 박상원 차장님 반갑습니다. 천무하면 사실 해외 수출도 많이 되고 우리나라 뭐 어떤 미사일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체계로 좀 알려져는 있는데 어떤 체계인지 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천무라는 이름은 하늘천, 우거질 무라는 뜻으로 다련장 로켓이 하늘을 뒤덮는다는 뜻으로 해서 2012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이름이고 정식 제식 명칭은 K239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천무 발사대는 다양한 탄종과 사거리를 통해서 적의 핵심 표적을 타격해서 한국군의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화력 지원하는 대표적인 무기 체계로 국내 육군 포병에서 운영 중이고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K방산의 대표적인 무기 체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포병 화력의 가장 큰 어떤 파괴력을 자랑하는. 맞습니다. 운동장 크기 하나 정도의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통상 알려져 있고 저희가 탄종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 CTM 290은 290km까지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고 옆에 있는 CGR 080 이거는 CTM MR이라는 것으로 각각 80km, 160km의 사거리로서 다양한 사거리 그리고 다양한 탄적으로 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구경에 따라서 이제 사거리가 좀 달라지죠. 네, 그렇습니다. 장착되는 유도 로켓에 어떤 파드냐에 따라서 사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작전간 효율적으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파드화 시켜가지고 타격을 적재를 신속하게 해서 저희가 이제 탄 교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그리고 신속한 타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구룡이라고 우리나라 예전부터 예. 쓰던 다련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과 좀 근본적인 차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을까요? 구룡은 일단 사거리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무는 구룡에서 쓰는 130mm 로켓도 마찬가지로 사격할 수 있도록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구룡 플러스 알파의 무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병 화력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빨리 쏘고 빨리 이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좀 연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구룡 운영하는 것들을 예전에 보면 아날로그로 이렇게 막 돌려서 각도 맞추고 쏘고 그 다음에 또 이탈하는데 또 다시 이걸 내려서 이동하고 이런 아주 험난한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 무기 체계는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듯이 유압식으로 다 하고 이제 이렇게 돼서 전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천무 같은 경우는 대장전 시간이 7분 이내입니다. 사격을 하게 되면은 사격 이후에 7분 이내에 다시 재장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말은 재장전하고 바로 신속하게 이탈을 해서 적의 화력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 속력도 지금 80km까지 신속하게 원점에서 이탈할 수 있고요. 포병에서 하면 슈덴슈트급 개념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해외 시장에서 이미 어느 나라에서 좀 수출이 되어 있죠. 폴란드 등 유럽 국가 그리고 중동 국가 등에서 지금 수출이 되어 있고 향후에도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지금 수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이렇게 K방산의 대표 주자로서 지금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입소문이 나거나 입증됐다라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 6월 달에도 사격을 했는데 저희 목표 수준 이상으로 표적에 정밀하게 타격을 합니다. 저희가 타격한 모든 발수가 다 표적지에 명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중률 100%의 표적을 타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정밀도라든가 운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아마 국내 우리 포병에서도 사격 훈련을 하게 되고 훈련과 어떤 시험을 통해서 성능을 점점 입증해서 수출에 더욱더 기여하는 그런 천무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최초에 나왔던 현무 말고 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버전들이 또 있나요? 향후에 이제 성능 개량으로서 앞으로 지금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강력한 화력을 보유한 천무를 향후 로드맵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게 이루어진다면 아마 K방산이 더욱더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한국의 포병 화력이 좀 더 강력해지는 그런 날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저 LI 넥스원 무인함 미래전 사업부장 신용화 상무입니다. 해건 2 있고 여기 지금 3 있고 옆에 지금 비군까지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 이제 수출을 진행 중이시잖아요. 일단 무기체계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해검2는 주요 항만이라든지 전진기지에 배치되어 무인 자율운항으로 감시 정찰하는 무인수상대입니다. 우리 해군에서 올 8월 달에 최초 전력화 예정인 정찰용 무인수상용 사업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해검2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근데 옆에 해검 3는 그럼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는 거죠? 해검3는 최초 개발할 당시에는 육군의 노후화된 연항 경비정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무인수상정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해금서리 후면에 여기 있는 유도로켓 비공의 발사대입니다. 해금서리에 비공의 발사대를 장착하여 실제로 감시 정찰뿐만 아니라 타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 체계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특히나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은 최초에는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고속으로 기동할 때 잡기 위해서 만든 유도로켓인데 현재 미국에서 미 해군이 운용 중인 무인상정에 비공을 장착해가지고 수출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금년 7월달 림팩 훈련 시에 태평양에서 실제 미 해군 운용 무인상정에 비공을 6발 장착하여 실사격해가지고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FCT 프로그램을 통과를 해서 아마 조만간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방산 제품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FCT 당시에 미군들의 평가나 이런 건 좀 어떻던가요? 네, 올 7월 달에 처음 실사격 시험을 한 게 아니고요. 국내에서도 시험을 하고 해가지고 총 4차례에 걸쳐서 이제 실사격을 했습니다. 그래도 미 해군 무인상정이 기동을 하면서 어떤 타겟을 향해서 비공을 발사하는 거였는데 4차례 시험을 모두 다 백발백중 명중을 시켰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미국이 비공을 요청하는 사유 자체는 미국은 이런 비공급의 무기 체계가 없습니다. 사거리가 한 8km 정도 되면서 고속 기동하는, 예를 들어 중남미 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떤 마약 밀수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물론 타격을 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지만 위협을 주기 위해서 저런급의 어떤 무기체계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비공 앞에 C커도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일반 지금 나와 있는 2.75인치 그 유도 무기와 어떤 부분이 좀 다른가요? 여기 탑재하고 있는 C커는 IIR C커로, 경쟁 제품들을 보시면 SAR C커라고 해서 세미 액티브 레이저라고 하는 반능동 레이저 유도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추가적으로 발사를 하고 나서도 쏴줘야 하는데, 해당 IIR C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타겟으로 잡아서 그 이미지에 대한 열을 추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인프라레드로 이미지 적외선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에 포착한 이미지와 같은 형상의 열을 계속 추적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사 후에 추가적인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이거 두 개가 합쳐진 시너지가 또 상당할 것 같아요. 비공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대함 목적으로 개발된 유도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땅에서 나가오는 함정들을 유격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러한 무인수상정에 탑재해서 함대함으로 좀 더 보다 멀리 다가오는 적들을 멀리서 타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무인수상정에 탑재했을 때 유인 살상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 미래 전장에서 독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한 방어체계나 전함의 어떤 체계도 점점 무인화, 유무인 복합 이렇게 좀 많이 발전을 하잖아요. 어떤 그런 체계 속에서도 좀 빛을 발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멈티 체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요즘에는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무인을 더 활용하고, 인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인 이런 수상정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장 상태가 올라감으로써 저희 나라를 좀 더 굳건히 지킬 수 있고, 해외에도 이러한 무기가 도입된다면 그들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유무인 복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 경쟁력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어떻게 좀 가격은 좀 착한 편입니까? 비공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용으로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을 수산화를 통해서 저렴한 것들로 많이 바꿨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LIG 넥스원 해외 사업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현동 수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해외 수출 존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미사일 체계들 전시되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LIG 넥스원이 유도무기에 강점이 있는 회사고, 또 유도무기 수출 이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레이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유도무기로 전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신궁, 저희가 이제 대공망을 지킬 때 가장 이제 짧은 단거리를 지키는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사정거리는 이제 6km 정도가 되는 미사일인데, 신궁이라는 체계는 일단 각 저고도로 오는 다양한 형태의 비행 물체들, 에어크래프트라든지 헬리콥터, UAV 이런 것들을 격추하기 위한 미사일 체계입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거리가 짧다 보니까 사수의 생존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Fire and Forget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퍼레이터들이 좀 더 이제 생존력이 올라갈 수 있고, 해외 두세 국가 정도의 수출을 이미 완료가 돼 있어서 성능도 이제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디 수출이 되어 있죠? 그거는 저희가 말씀
일단 매년 저희 군에서 라이브파이어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이제 보장이 되어 있고 명중률 역시 90% 95% 이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또 여러 나라에서 그 수출 가능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유도무기가 90에서 95% 정도의 명중률이면 상당히 큰 맞습니다. 확률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군의 매년 이제 실사 교육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앞에 보시면 현궁, 요거는 이제 안티탱크 가이드드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정거리는 한 3km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좀 특장점 중에 하나는 사람이 이제 포터블로 쏠 수 있고 차량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두 가지 어택 모드를 제공하는데, 첫 번째 어택 모드는 탑 어택 모드, 말 그대로 탑에서 내려오는 형태의 어택 모드인데, 보통 탱크의 터렛 요 윗부분이 가장 레이어가 얇고 약한 부분이거든요. 전차의 상부 포탑부를 직격할 맞습니다. 수 있는 예. 그런 영역. 그래서 그렇게 탑 어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현궁이 헤비 아머드 비에클도 공격 이제 타겟할 수 있지만 별도로 이제 벙커도 어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벙커를 이제 뉴트럴라이즈 할 때는 다이렉트 모드로 이제 직선으로 날아간 형태의 두 가지 형태의 공격 모드를 제공합니다. 또 이것도 역시 3km라는 짧은 거리의 특성상 사수의 생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Fire and Forget 성능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인프라레드 스티커를 사용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다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지금 수출을 앞두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장사정포 요격 체계는 개발 중인 제품이고, 이제 결국에 장사정포를 요격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이제 장사정포를 워낙 많이 280mm 뭐 다양한 장사정포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사정포로부터 저희 이제 민간인들도 보호하고 국가의 주요 시설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은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할 수 있고, LIG 넥스원이 이제 종합 체계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 한국군에 이제서 보유하게 되면 방어력, 디펜스 캐파빌리티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제품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 KAMD 한국형 방어 체계의 하나의 핵심으로 맞습니다. 볼 수 있겠군요. 신궁은 이제 저고도에 날라오는 한 6km 정도의 비행 물체를 교육할 수 있고, 천궁2 해외 많이 수출하고 있는, 이건 이제 미디엄 레인지를 방어하는 에어크래프트나 그다음에 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라면, 이 체계는 이제 장사정포까지 커버할 수 있어서 좀 더 다채롭게 저희 방공망을 촘촘하게 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을. 전체적으로 지금 LIG가 이렇게 수출 존이라고 따로 꾸려서 전시를 해놓은 걸 보면 사실 상당히 이게 라인업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수출 전략이랄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시는지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유도 무기에 좀 강점이 있고, 그다음에 중동에서도 천궁2가 워낙 그 성능이 입증이 돼 있고 또 경제적인 가격으로 잘 되고 있는데, 추가로 저희가 신궁, 그다음에 현궁, 이 두 무기 체계는 지속적으로 현재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요. 해성이라고 이제 10투시 미사일이 있고 어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5 무기도 디플로이먼트랑 런치를 다 성공적으로 미국 무인 수상정에서 진행했고 4년 동안의 성능이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275에 대한 프로모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레이더라든지 전자전 이런 부분으로 좀 확장을 해서 저희의 라인업을 좀 더 넓혀갈 계획입니다. 사실 이제 해외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무기체가 이런 것 때문에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아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의 그 항상 강조하는 부분, 해외 바이어를 만나면 저희 인력의 절반 정도가 R&D 인력이고요. 4천여 명의 임직원이 있는데 그중에 50% 정도 된 2천여 명이 R&D에 근무하고 있고, 판교, 대전, 용인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저희 R&D에 오리엔트된 회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술력의 강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R&D에 진심이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하신다는 얘기시군요. 왜냐하면 디펜스 인더스트리의 제품 특성상 제품이 잘못 발사되거나 오작동을 할 경우에는 그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민간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정확하게 적의 본체를 타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콜레트럴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하게 타격을 하고 정확하게 이제 요격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기술력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데이터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실전에서의 경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신궁이나 현궁, 한국군에 납품을 하고 있는 제품들을 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군은 아시다시피 분기별로 라이브파이어 데몬스트레이션을 진행하고, 그게 저희 하나의 K방산 업체로서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업체들이 이제 라이브파이어를 보고 싶다라는 이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유도 무기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특수 상황에서 쓰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라이브파이어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한국군의 도움을 빌어서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고
기술력과 그런 데이터 두 개 다 저희가 항상 해외 프로모션 할 때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제 기술력이 우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90% 이상의 명중률은 다 대부분 유지하고 있고, 저 앞에 B027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림팩 훈련에서 100%를 지금까지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결국에는 기술력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이제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무기체를 네. 수출한다. 맞습니다. 미국 무인 수상정에 디플로이먼트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미국에 첫 수출을 하면 좋은 교두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해외 사업이 좀 잘 돼서 K방산의 그 명맥을 쭉 이어가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계 이세돌 같은 혹하게 트레이닝 시키는 그 교관입니다.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 보이죠? 지금도 손에 막 땀이 나는데 이거 가보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의 역할을 누군가는 대신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자세하게 어떤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명백히 다를 것이고 정말 현실적인 어프로치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